안녕하세요. 후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여행지 이탈리아 토스카나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끼안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BF 알디나라는 숙소에 투숙했는데요. 한때 시에나 주교님들의 여름 별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이탈리아 역사 기념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프랑스 리조트 그룹인 레 도멘드 폰타니의 새로운 컬렉션으로 작년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 숙소고요. 릴레 샤토 멤버기도 합니다. 제가 유럽 숙소 고를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호텔 연합이 릴레 샤토고, 릴레 샤토 호텔들은 항상 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와 포도밭 사이에 자리 잡은 BF 알디나. 특히 료칸의 오모테나시 못지않은 친절한 직원들의 접객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토스카나주의 가장 큰 도시는 주도인 피렌체, 그리고 한때 피렌체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시에나를 들 수 있습니다. 끼안티는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검은 수탉이 그려진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 끼안티 클라시코는 11개의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BF 알디나는 라다 인 끼안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릴레 샤토 소속 호텔들을 꽤 여러 곳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작 릴레 샤토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릴레 샤토는 1954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일종의 호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체인 호텔이 아닌 모두 개인 소유의 호텔이며, 회원이 되고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슐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텔계의 미슐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호텔과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마르셀과 넬리 딜로아 부부는 소수의 호텔리어 친구들과 함께 이 호텔 협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1954년 5월 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조르주 블랑 셰프의 삼촌이었다는 볼 블랑의 르 샤뽕 팽에서 릴레 샤토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호텔 플러스 레스토랑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레스토랑이 단독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있어도 호텔만 가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상당수는 미슐랭이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고요. 즉 릴레 샤토 소속 호텔에 가면 어느 정도 보장된 레스토랑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인 호텔들과 비교를 하자면 일단 객실 수가 많지 않은 작은 부티크 호텔들이 많고요. 수도원이라던가 고택, 고성 등 특색 있는 건축물을 호텔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깨알같이 투숙하는 즐거움이 있는 호텔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용하는 또 하나의 호텔 협회는 LHW, 더 리딩 호텔스 오브 더 월드가 있는데요. LHW 소속 호텔 중에도 고성이나 특색 있는 건축물들을 활용한 럭셔리한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릴레 샤토와 비교를 하자면 훨씬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고나 할까요?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은데, 릴레 샤토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곳이고 LHW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곳이다 보니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지라서 제 취향을 물으신다면 릴레 샤토가 좀 더 취향 저격이지만, 규모가 있고 화려한 곳을 선호하신다면 LHW 소속 호텔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 샤토는 지금 전 세계 64개국 580여 업장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쉽게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도 18개의 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회사다 보니 프랑스에 가장 많은 업장이 있고요. 토스카나에는 생각보다 몇 군데 없는데, 반피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카스텔로 반피 일보르고는 예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새로 생긴 BF 알디나와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모르고 산 펠리체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우선 BF 알디나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끼안티 지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토스카나라고 하면 끝없이 펼쳐진 발도르체 평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발도르체 평원은 몬탈치노와 몬테풀치아노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키안티보다 훨씬 남쪽 지역입니다.
끼안티 지역은 낮은 산과 구름등이 많아서 발도르체 평원 쪽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포도 재배에는 적당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피에팔디나에 도착을 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숙소 안내를 해주셔서 마치 료칸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친절하신 직원분의 호텔 안내를 한번 받아볼까요? Here we have a very important room, okay? Because in the past time it was the kitchen, so it was the heart of the house, okay? Nowadays it's not the kitchen, but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over here we can do cooking classes. So we have two options, lunch or dinner. So it's over here, and so it's very nice. And then it is important also because every day at 4 until 5 we have an experience called merenda. Merenda is snack. Snack. So it is our chef who prepares a snack every day. It's part of the Fontenil experience because we are a collection of hotels based in France. Exactly. Do you know the collection? Yeah. Have you ever been in one? No, not so yet. It's the south part of let's say mainly the south, but also the north. Really? West. Yes, and then we have two in Spain, in Minorca. Amazing. Well, you can see also we have all the postcards at the reception, so after if you want to have a look also at the other ones. Okay. And at the moment we are the only one in Italy, and the first one. It's a new one. Yeah, we opened last year in June. Yeah. Still planning and excited for everything. Okay. So I suggest you to try the snack merenda. Okay, it's very Italian. Okay. Okay. You can see here we have a real church. Okay. After, if you want, we can go inside. It's stunning church, so we can organize marriages and yes. Then we have the Italian gardens. This is our gardener Cristiano who planned everything here because when we took the property there was, let's say, nothing. So it's his job to. Yeah, it's beautiful. Have over there a really nice space for a special dinner or lunch. We call it pergola. And then you can see we have olive groves. We have 40 hectares. So if you like to wander, you can wander. If you get lost, you scream and I come to rescue, okay, to help you. But apart from joking, let's say everything you see is from the property. There are like animals like deers or foxes, so there is no danger in reality. Okay, so if you want, you can enjoy. There are lots of trails and. 있는데 not dangerous, right? No, not dangerous. I promise. We stay here every day. Sometimes they come to say hi. No problem at all. And then we have in our hotel is based on 4 buildings. So this is the main one. We call it Pieve. Then we have this one. Then we have the one with the restaurant. Now I'll show you. And then we have one in the back. We call it Conventino. Okay, I show you because now I want to show you where the pool is. So we pass close. Okay. See. And so here, if you want lots of places to relax, to enjoy your time, and now we go to the restaurant. Our restaurant is called Le Rondini. Le Rondini. Rondini means sparrow, the bird. Sparrow. Okay. See, now I show you also. So here it's where you have breakfast tomorrow morning and dinner this afternoon. See, this is it. And we call it Le Rondini because before us there were no windows. It was like a garage, and Rondini, the birds, it was their home. It was our home, so we decided to share. Also in Italy, it's a sign of good luck to have Rondini, their nest here. So they're here, and as you can see over there, we have a Rondini. Very nice. And so here you have breakfast from 7:30 until 10:30. Then, as you can see, we have lots of, well, we have the church. Then also Conventino is a religious name because
apart from the church, these buildings have always been church-related. Before us, in the 11th century, it was the house of a bishop, the Bishop of Siena. It was like his summer house. Before him, it was, and then up the stairs we have the swimming pool. 스위밍풀. 와, 오늘은 수영할 수도 있겠다. 더워. Thank you. You're welcome. And we have a stunning view from the swimming pool, so you can. It's nice. We only had clouds, but now I see the sun, so you're lucky. And the swimming pool is not heated because it's our owner's choice. They care about environmental stuff, and so that's also why we use electric cars in the property. But in the past few days, also in the weekend, there were people inside, so it's still quite enjoyable. Also,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그지? 저기 히팅하지는 않는다는데 야, 여기도 료칸 라이프처럼 좀 바쁘겠는데 할 일이 많아. 간식도 먹어야 되고 수영장도 가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이런 데선 2박을 해야 2박을 해야 되는데. the little village you see on top of the hill, it's Raddenchianti. 라덴키아티. Yes, so it means far from by heart. So it's really nice if you want to have a look. How about Grevenkianti? Yeah, it's where I live. Okay. Oh, really? Yeah, I come from there. Yes, let's say Raddenchianti is more typical. Let's say also the buildings are historical. Greve is the biggest one we have, so it's more modern. But the main square is amazing. There are lots of shops, really nice. And then up the stairs. Okay. After you. Then I just show you. By here you can control temperature. Okay. Now we have 18 degrees. This is your room. I hope you like it. Yeah, I like you it. have a coffee machine and a boiler. In the minibar, soft drinks are included. And then you have a stunning view of the church also. I leave you your keys. If you need Wi-Fi connection, it is a guest. There is no password. No password, okay. And then usually checkout is at 11:30. If you need more time, we can look for availability. Means okay. Would you like a bit later? 12 maybe? Okay, I can ask and then I let you. Let's say I tell you. Okay. But 11:30 is okay, but if it's possible, yeah, 12. Yeah. Okay. Yeah. So if you have question. Yeah, it's okay. Okay. Yeah. So I leave you in your room.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삐에프 알디나이는 일반 객실부터 스위트까지 다양한 객실이 있는데요. 투숙 시기에 따라 물론 요금이 달라지겠지만 가장 저렴한 객실인 라 삐꼴라는 비수기에는 330유로부터 투숙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투숙했던 딜럭스 객실은 500유로 전후, 아파트먼트와 주니어 스위트는 700유로 전후, 스위트 객실은 800에서 1000유로 사이의 금액입니다. 그럼 저희가 투숙했던 딜럭스 객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객실이지만 거실이 따로 있는 꽤 여유 있는 객실입니다. 뷰는 요 정도, 성당과 올리브 나무들이 보이고요. 침대도 아주 널찍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추럴한 톤으로 꾸민 차분한 분위기의 객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카우치가 놓여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넓은 객실은 아니지만 별도의 거실이 있어서 지내기 편했습니다. 침대 발치에는 작은 테이블과 미니바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각종 티와 커피 머신, 케틀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 안에는 소프트 드링크와 샴페인이 들어있었는데요. 소프트 드링크 포함이라고 해서 저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 줄 알고 샴페인 하나 따먹었는데 베브클리코는 나중에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실 쪽으로도 창문이 하나 있는데 레스토랑 쪽입니다. 야외 테이블 보이고요. 이쪽은 욕실입니다. 더블 싱크로 구성된 세면대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은 꽤 넓은 편이었지만 따로 욕조는 없었고요. 큼직한 샤워 부스와 변기, 비데, 타월 워머 등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메니티도 부족함 없이 잘 갖춰져 있었고요. 라면 한 줄기 먹자. 여기까지 와서 4시간 남았는데 라면을 먹어. 4시부터 저 간식을 준대잖아. 거기 내려가서 우리 좀 집어먹자. 셰프님의 간식. 라면을 먹겠어? 그거 4시부터 5시까지 한다는데. 얘네가 프랑스 리조트라서 이탈리안 시커먼 데가 아니고 사파뉴를 갖다 놨어요. 그래도 이 라면하고 샴페인이 은근 잘 어울려. 물론 간식도 먹으러 내려갔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각종 주스와 생수 그리고 파이와 슈크림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와 파이로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키친 앞에는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쁜 라운지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리로 간식을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아늑하게 꾸며진 라운지 공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시골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세련되게 꾸민 공간들이었습니다. 오너분이 아트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화집도 준비해 두었다더라고요. 뽕 선생님은 다빈치의 스케치북을 보고 계시네요. 미술뿐만 아니라 해부학, 과학 분야까지 다빈치는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슬슬 부지네를 산책했습니다. 성당 내부에도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담한 성당이지만 생각보다 내부는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지 곳곳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여긴 결혼식이나 특별 연회를 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예쁘게 잘 단장된 모습이네요. 무엇보다 토스카나의 그림 같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올리브 나무들과 포도밭, 뭔지 모르게 묘한 대기의 빛깔은 토스카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발밑에 지천으로 핀 야생화도 너무 예쁘고요. 저의 비루한 표현력으로는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객실에서 빈둥거리면서 조금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라다인 끼안티에서 생산되는 토스카나 비앙코를 한 병 주문해 보았고요. 이 호텔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캐주얼하더라고요. 근데 뭐 맛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와인 시켰더니 사과 파이 같은 것을 먼저 내줬고요. 우선 안티파스토로 소고기 타르타르를 주문했는데 양이 엄청 많네요. 프리모 삐아띠로 주문한 것은 트러플이 올라간 피치 파스타, 그리고 세컨디는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를 팝니다. 저희는 파스타도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시켜서 나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도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는 정원을 오픈해줘서 야외에서 했습니다. 연어, 치즈, 각종 햄, 피자 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먹은 유일한 피자였네요. 아침 식사도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야외 테이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이트도 예쁘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고 새로 오픈한 호텔이라 객실 컨디션도 좋았는데 레스토랑이 살짝 부실했던 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올리브밭을 슬슬 산책해 보았습니다. 올리브유만 먹는 저희에게는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풀장 쪽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담한 풀장이지만 아침부터 수질 검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수질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새들도 연신 날아와 물을 마시고 가더라고요. 얘들아, 여기 물맛 좋니? 풀사이드에 누워 망중한을 좀 즐기다가 슬슬 떠날 채비를 해봅니다. 이런 곳에선 적어도 2박은 해야 하는데 일정이 짧은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짧았지만 꿀같은 휴식을 안겨주었던 삐에프 알디나. 잘 쉬고 간다. 안녕.
체크아웃을 마치고 저희는 직원이 추천해준 라다인 끼안티에 잠시 들렀습니다. 전망대에선 끼안티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낮은 산들과 구릉의 모습들이 확실히 발도르차 쪽과는 다른 풍경입니다. 마을 구경도 잠시 해볼까요?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샵과 레스토랑, 와인샵, 호텔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노테카와 와인바들이 군데군데 보였지만 운전도 해야 하고 낮이라 술은 그다지 땡기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마을 중앙광장 같은 곳이고요. 성 니콜로 성당입니다. 이 동네에 호텔들도 좀 모여 있고요. 성당 맞은편에는 시청의 모습이 보입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관광객들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끼안티를 상징하는 수타교의 조형물도 보이네요. 한 바퀴 쓱 둘러보고 다음 숙소에 체크인하기 전 마을 한 곳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가이올레 인 끼안티입니다. 이곳의 수탉이 조금 더 멋지게 생겼네요. 여기도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이 중앙광장 같은 곳인데 한산하죠? 여기가 마을의 성당인가 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많이 보이고 라다와는 달리 관광지라기보다는 작은 시골 마을의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끼안티의 마을들을 둘러보고 다음 숙소로 향했습니다.